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여담 야담이 끝나고 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요즘 들어서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내용을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꼭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에게 중국은 어떤 존재인지,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떠한 외교 관계를 수립해 나가야 하는 건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고 하는데 말이죠. 잠시 뒤에 자막이 들어온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함께 오늘 정치 여담 야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면 장성철 소장은 뭘 가장 먼저 질문하고 싶으세요? 요즘 너무 감정적으로 좀 흥분되어 있는 것 같다. 많은 선을 넘은 발언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좀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평소에 이준석 대표는 논리적으로 상대 공격을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것이 제일 큰 장점인데 지금은 좀 감정의 고조가 상당히 본인을 더 힘들게 해 보인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면 본인이 상당히 고립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인상을 주느냐? 네. 원래 안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김상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저는 제가 질문을 하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세요?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네.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가장 큰 것,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은 지금 국민의힘이 윤리위라는 거를 통해서 선출된 최고직을 탄핵한 것, 그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고 이것은 어디선가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저는 본질 같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에 막 사안을 많이 이렇게 다 개입하시면서 다 전투를 벌여놓으시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이게 이준석 대표와 연예 간의 싸움이야? 이렇게뿐이 좀 안 보여요. 권력 투쟁이야? 이렇게뿐이 좀 안 보이는데 진짜 원하는 게 이런 연예간을 누르는 거인지 아니면 지금 이런 그 정당의 민주주의 훼손을 바로잡는 것인지. 만약에 정당의 민주주의 훼손을 바로잡는 것이라면 지금의 전술 전략은 조금 수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잠시 뒤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제가 대신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냐?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꼭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이죠. 어젯밤에 국회 운영위원회 차수 변경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말이죠.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을 했고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대거 국회에 나왔는데 말이죠.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 참모진 사이에 상당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설전이 오고 가기도 했고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 말이죠. 먼저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의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수사 의뢰됐다는 그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하면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지방선거에 후보로 뛰실 때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잖아요. 그죠? 저는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후보 당사자 지금 투표날 6월 1일 투표날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모든 경기도 전 투표소지에 다 붙었는데 그걸 모르신다고요? 선관위로부터 제가 고발을 당했나요? 그게 문제로 알고 있고 고발했습니다.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릅니다. 만일경우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 관리 안 되고 인지 안 되고 이런 분이라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통령 업무나 국정 업무를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을지 저는 너무 지금 놀랍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것이 진짜 사실이 이 아닌 것으로 장면을 알고 전 국민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수석 최근에 임명했는데 그 모르고 임명하셨습니까? 그럼 모르겠는데요. 네.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하네요. 저는 이거 진짜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요. 대통령 비서실의 상태가 만약 이러면 자, 그런 게 있었나? 김대기 비서실장이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옆에 다른 대통령 참모진에게 물어보는 장면까지 여러분 보셨고요. 김은혜 홍보수석의 답변 태도, 이걸 문제 삼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으면서 또 신경전이 펼쳐지기로 했는데요. 그 장면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MB 청와대 홍보수석 소속의 이 박성규 대변인이 이동관 홍보수석 몰래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김은혜 당시 대변인께서 이동관 수석에게 알리면서 홍보수석실 내 권력 암투가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기억 안 나세요? 전혀 모릅니다. 당시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당시에 사실인가요? 보도 내용을 보셨잖아요. 근데 보도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는 아니, 이 보도됐던 사안에 대해서 내용에 알고 대해서 있지 못합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이 드리지 언론 보도에 못합니다. 대해서 기억하냐고 여쭤봤죠. 제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이 언론 보도도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냐고 여쭤봤냐고. 제가 기억하냐고 여쭤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거기서 끝내십시오, 대답을. 근데 지금 뭐 사실이 아닌 사실관계를 경우에 따졌습니까? 이 같은 기사 보도를 인용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요? 아니, 아직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뭔 답변을 해요. 네? 아니, 저는요, 지금 홍보수석실에서 이런 우려가 다시금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조차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 그냥 기억나시냐고 여쭤본 것조차도 이렇게 답변 태도를 그렇게 하시면, 예? 이 정상적인 홍보수석으로서의 첫 번째 이 질의 대답에 응하는 태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에 부응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심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이게 도를 넘지 않습니까? 자, 장성철 소장님, 김은혜 홍보수석의 답변 태도. 성관이가 고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김은혜 홍보수석은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어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성관위에서 고발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성관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 민주당의 경기도 당에서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은 아니, 성관위가 이거는 고발한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성관위가 고발했다고 물어보시냐. 그래서 전 그런 사실 모른다라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은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 본인이 고발당한 것은 알고 있고 얼마 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나는 처음 듣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국회의원의 질문에 좀 사실대로 그 제대로 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오영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사안이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또 다시 보도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억 못한다, 사실관계가 아니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상일 전 특보생관 어떠세요? 글쎄요, 저 좀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김은혜 그 수석께서는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또 하시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의 자세를 또 질책하시기도 하신 분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과 게임을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차단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하려는 뭐 어떤 전략적인 답변을 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못났어도 예. 국민을 대하는 자세로 임하셔야 된다.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런 것이 뭐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을 믿고 질문 취지에 맞춰가지고 답을 하셔도 본인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재산 16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강용석 당시 무소속 후보가 제기를 했었죠. 토론회 과정에서. 그리고 경기도 선관위가 그걸 받아들여서 투표 당일에 경기도 내 모든 투표소에 그걸 공고를 했었죠. 그리고 민주당이 고발을 했고 선관위에도 이의 제기를 했고 선관위는 수사를 의뢰를 했다. 현재까지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상당한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정말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쟁점과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되면서 상당히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말이죠. 먼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이 문제를 놓고서 사적 채용 문제를 놓고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펼쳐졌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상당히 빗발쳤는데요. 이 부분은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위기대응센터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전화로 보고받고 점검하고 지시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제대로 대응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집에서 집중호우와 관련한 지시를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서도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한 공방이 있었고요.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일부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어디 계셨어요? 자택에서 업무 보고 받고 자택에서 업무 지시하고 컨트롤 타워라고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택에서 일 보면서? 예. 그런 상황이 정상적이진 않죠. 그죠? 그 자, 자택에도 모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총리께서, 세종시에서는 행안부 장관께서 다 지휘를 내리고 계셨고, 대통령께서는 집에서 다 보고 계시고 또 지휘도 다 했습니다. ICBM 발사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셨습니까? 7월 30일에 6박 7일 일정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황당하시죠? 휴가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만큼 문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장님과 최영범 전 홍보수석은 수도권 지역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8일 저녁 서울시청 인근에서 술을 포함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보도가 되었고, 기자단하고 오래전 그 간사단하고 오래전 약속이라서 식사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재해가 나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뭐 화기애애하게 술을 먹겠습니까? 술을 먹지도 않았고. 약주하셨죠? 그날 맥주 그러니까 술 드셨죠? 조금 마셨습니다. 그렇죠.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 드시고 들어간 것밖에 안 보여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재난 예상하면 어떻게 옵니까? 예? 재난 예상하면 다 맞죠 그거. 예. 확실히 그날 술 별로 안 드셨습니까? 8일 날 예? 8시 50분까지 계셨다며요. 8시 반. 50분이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신문에 8시 반으로 나왔잖아요. 입니다. 폭탄주요? 폭탄주 돌렸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데려오십시오 저한테. 자, 저도 국회 출입 오래 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국회의 존재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국민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많은 보도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대기 실장이나 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답변을 하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이거를 과도하게 책임지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네. 뭐 그 무작정 비판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전부 다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 있고 수준도 있고 시기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조금 약간 뭐 송구스러웠습니다라는 정도로 책임질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그때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이거를 생각해서 더 잘했으면 국민들이 좋아하셨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약간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거를 안 좋게 얘기할까요? 굉장히 저분은 겸손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뭐 진지하시고 네. 국민을 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흔히 야당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야당은 사실 정치 공세를 하는 정당이죠. 그래야 여당과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답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 정치 공세는 저절로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여당과 대통령실의 답변에 허점이 생긴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 정치 공세가 사실인가 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정치 공세하는 것이 야당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의 여러 가지 답변은 부적절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대통령께서 자택에서 모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지휘도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과 야당과 언론은요. 기록적인 폭우, 아주 큰 재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보가 됐는데도 네. 대통령께서 왜 자택에서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지휘하셨느냐. 그러한 점이 잘못된 것이다. 비서실장 당신 뭐 했냐. 대통령께서 귀가하시더라도 오시라고 해서 중대본이나 위기관리센터로 모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은 국가 재난의 최종 컨트롤 타워고 당연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데 자택에서 지휘했다는 것이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국민들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자택에도 지휘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통령 그렇게 자택에서 지휘하셨어요. 그러면 비서실장이라도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재난관리센터에서 본인도 상황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적인 폭우가 온다고 하고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본인은 정형 약속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시민사회 수석은 언론에 나와서 우리가 전형 약속 있으면 안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가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것은 국민을 상당히 비가 온다고 퇴근 안 합니까? 그렇죠. 예. 전혀 약속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국민을 무시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같은 편에 있으니까 뭐 자택으로 갈 수 있지. 저녁 약속 나갈 수 있지. 저녁 약속 나가서도 술은 안 먹었으면 됐지. 왜 그럽니까? 오래전 약속인데. 대통령실 직원들은요. 그 자리에 있는 게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약속 나가고 싶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당하면 당연히 비상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 판단이 필요한 되죠. 그럼요. 그런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날의 대응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 김대기 비서실장의 답변 들어보셨고요.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인사 문제, 야당에서는 인사 참사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질문이 있었고요.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이 어쨌든 인사위원장 아니냐, 당신도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에게 사과해라.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사과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방도 있었습니다. 이 정부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사 참사입니다. 인사검증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인사검증 과정이 어떻게 됐고 누가 보고했고
그 정도로 하시죠. 누가 의사결정했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저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지인 디자이너 딸 채용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해당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절차를 거쳐서 계약했다고 했지만 추천자가 누구였는지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국민들께 사과한다는 이야기 내가 들어본 게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사과를 했다고 아까 답한 거 들으셨죠? 위원장님도. 아까 거기 말 외에도 제가 많이 부족했고 그런 말도 지금 그게 뭐 하도 사과라고 오래되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자, 그 사과 그게 사과냐 아니냐는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했다는 게 사과죠. 뭐 각자 판단하시고요. 정리하고 속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자, 지금 잠시 정의해 한 10분간 정의하고 다시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장관 그 후보자 중에서 논란 속에 임명 강행된 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그 외무장관,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반대 여론 민심 외면하고 임명 강행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낙마가 적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내로남불을 넘어서 적반하장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솔직히 말하면 저희한테 너무 좀 가혹하게 좀 잣대를 대시는 거 아닌가 지난 정부에 비해서. 예.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는 이런 논리로 맞서네요. 근데 저 사적 채용 관련된 부분은 김대기 비서실장의 책임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잘 본인의 책임하에 꾸렸기 때문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저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장성철 소장이 그건 확인한 내용입니까? 이거는 뭐 여러 군데 기사도 예. 나왔고 좀 이따 나올 이준석 대표도 예.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당시에 뭐 여의도에 소문이 파다했었고 기사도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기 비서실장도 나중에 장제원 비서실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됐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채용이 돼서 와서 근무를 하는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보안 사고도 나고 직무 태만도 있어서 지금 공직기강실에서 대통령실 직원들 전반에 관해서 지금 감찰과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금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좀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사적 채용 문제를 책임 묻는다는 것은 조금 좀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에게는 다음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안 중에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 그리고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 그 배우가 김건희 여사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부 아무개 교수님이 자기가 자기 논문을 그대로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그대로 복붙해서 표절했다고 여러 군데 나와서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건은 그 국민대 그 전문가들이 일단 판정을 한 건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하기는 업무 보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편하게 과다하게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실제로 수의계약하도록 사전에 업체를 지정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답변을 하면 그죠? 그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실장님, 그 문제의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김건희 여사가 맞다면 김건희 여사가 특정 업체에다가 혜택을 준 겁니다. 특혜를 준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김정숙 여사와 공사 방법, 공사 일정 등에 대해서 상호간에 밀접하게 상의를 하였다. 그리고 특히 인테리어 수준이나 재료 등 선정할 때 김정숙 여사의 지시로 업체 선정과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 업체 그런 내용에 그 의혹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업체에 대해서는 뭐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죠. 업체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업체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반복되네요. 저는 저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에 업체 이름을 말할 수 없다? 이게 진짜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 관저가 아무래도 또 보안이 극도로 필요한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 공사를 하는 업체가 알려지게 되면 뭐 어떠한 공사를 했느냐 뭐 이런 식의 또 취재가 이루어진다거나 접근을 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내려 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건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면요. 밝힐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업체의 이름을 안다고 해가지고 뭐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과거의 전례나 이런 거를 비추어서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거는 투명하게 다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됐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것이 비밀로 지정이 돼서 한 시대를 넘어가야 되는 정보가 아니라면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그 휴가 다녀오신 이후에 말씀하신 방점이 찍혀 있는 4글자가 있습니다. 국민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 관점. 참모들이 국민 관점에 있어서 이것이 좀 뭐랄까 의혹이 좀 해소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해야만 국민의 지지가 회복될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그냥 회복되지 않아요. 저런 식으로 계속 그 답변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아이 그래 뭐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의 수준을 믿고 국민을 신뢰하고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국민이 뭐 어느 정도의 뭐 잘못 이런 거 이해해 줄 수 있으면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걸 만약에 얘기하면은 이해를 절대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분들이 저기서 바르게 답변을 하고 좀 더 진중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저 공사 업체명을 밝힐 수가 없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는 거지 이미 좀 알려진 거 아닌가요? 한 주간 언론 보도에는 다 나왔죠, 네, 이미. 다 나왔는데 저거를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라는 것이 보안 공사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인테리어 많이 해보지만 뭐 벽지를 새로 한다든지 바닥을 새로 한다든지 화장실을 어떻게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지 보안 관련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괜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국민들에게는 더 안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비론을 꺼낼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탁현민 비서관의 지인 업체, 후배 업체들이 대통령실 행사 수의계약으로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언론 보도가 났었고요. 그때 그러면 본인들은 국정조사 하자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 한 건 가지고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의도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딜, 거래로 저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이야기까지 또 하셨는데 말이죠.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한 데 이어서 김용민 의원이 특검 법안도 제출을 했어요. 특검과 국정조사 이 두 개를 축으로 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략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과도한 걸 싫어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단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아 이렇게 했는데도 저쪽에서 답을 안 주고 자료도 안 주고 국민의 의혹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충분히 알려졌을 때 저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근데 본인들은 게으르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툭 던져놓고 이슈만 일으켜가지고 국민의 어떤 여론을 선동하려고 한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먼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네.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할 때 과거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야당이 먼저 취재하고 발굴하고 그 내용을 폭로하고 그래서 언론이 후속 취재로 그 내용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정당들이 언론 보도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으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이 이재명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유력시되는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의혹과 관련해서 일종의 덮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이죠. 김혜경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었죠.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이후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SNS 게시글이랑 똑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자, 김혜경 씨가 어제 경찰에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경찰이 김혜경 씨가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근데 조사가 5시간 정도 진행됐지만 지금 많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다양한 얘기들을 물어봤다. 근데 김혜경 씨는 부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빠르면 오늘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단순히 이재명 후보가 7만 8천 원 고작 그거 이용했다고 이런 식의 경찰에 이런 무리한 수사가 벌어져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고작 7만 8천 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단순 축소화시키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저런 발언도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자꾸 부하, 같이 근무했던 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말은 해명은 어떤 거냐면 배모 씨가 카드로 계산을 했다. 그래서 김혜경 씨한테 어제 바깥 제가 한 30만 원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혜경 씨가 그래? 그러면 내가 돈 줄게. 그래서 30만 원 줬어요. 근데 그걸 법인카드로 계산을 안 하고 본인 카드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횡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다 미루고 횡령이라는 그러한 잣대를 갖고 나는 책임이 없어, 몰랐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과연 당대표 하실 분, 대권 후보로 나가실 분 그런 정치 지도자의 자세인지 좀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로 넘길 때 어떠한 의견으로 넘기게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좀 빨리 끝냅니다. 네. 자, 잠시 뒤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